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0년 무대음향 상급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건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사람이 그래요. 저도 시험을 많이 봤지만, 그 시험을 보러 가면 사실은 가끔 가다가 막 머리가 막 백지처럼 막 하얘질 때가 있어요. 막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 문제가 분명히 이제 아는 문제인데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시험 본 저희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분명히 알았을 법한 문제들을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자료 남기기 위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무대면 상급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2일이죠. 무대면 상급이 진행됐고요. 어, 국립극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극장이라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총 지원자는 그 504명이라고 합니다. 뭐 다 왔는지 안 왔는지까지는 판단 안 되더라도 어쨌건 504명이 지원을 했고요. 하늘극장이 이제 627석이에요. 그거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텐데 일단은 그 9시 20분까지 도착해서 발을 체크하고 QR 코드 그 찍고 이제 추첨식으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총 11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1, 2팀은 먼저 50명씩 시험을 봤어요. 50명씩 시험을 봤는데 1, 2팀은 먼저 그 시험 장소로 이동을 해서, 왜냐면 이제 공간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인원을 좀 분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공연장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은 많은 인원을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거는 많이 부담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공연장도 다시 재오픈을 하고 많은 것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강행을 한 것도 있고, 마스크만 썼지 사실은 그냥 제대로 다 한 것 같아요. 시험 뭐 코로나 상관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스크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북적북적하게 그렇게까지만 안 하게 된 거고, 오히려 이제 인원이 늘은 거죠. 옛날에 뭐 200명, 300명 상황이 아니라 이제 500명까지 시험을 보니까 500명이기 때문에 500명에 맞는 시험을 내지 않았나. 올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단순히 청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인원이 50명이니까 50명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청음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필기적인 게. 음. 어쨌건 그래서 1, 2팀이 바로 시험장을 이동을 했고, 세 번째 팀부터는 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동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보통 이제 30분 정도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전후 5분씩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시험 보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50명이 들어가면은 각자 자리가 있고 자리 옆에 바구니가 있었다고 해요.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에는 이제 문제지랑 답안지, 그리고 답안지 쓸 수 있는 이제 판이 있어서 판에다가 이제 적었을 텐데, 거기 바구니에는 케이블 3개랑 테스터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기 장소 설명을 먼저 드리면, 대기 장소는 10시부터, 제가 이제 이전에 사실은 살짝 그 저희 쪽에도 얘기했는데 그 전공책을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뭐 조명이나 다른 데서는 읽어도 된다라고 했던 곳들이 있는데, 왜냐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확인을 하고 읽고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지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물 같은 거 챙겨라. 그리고 소설 같은 거는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음향 전공책은 10시 이후로 읽지 않는 것을 얘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책을 제외하고는 뭐 일반 잡지나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었을 거고요. 음료수나 이런 물 같은 거 마시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는 자유롭게 진행을 했는데, 흡연은 이제 그 야외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인솔에 따라서 이제 그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 신청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 그대로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원 관련돼서
그 많은 분들이 청음 관련돼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청음 관련된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청음 관련된 부분인데 31밴드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 주파수 대역대 여기도 있긴 한데 20부터 20kH까지 20, 25, 31.5 이런 식으로 해서 31밴드 이퀄라이저를 보기로 둔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보기 중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인판 하나 틀어줍니다. 사인판 하나 틀어주고 이게 몇 헤르츠인지 맞추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청음훈련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해서 청음훈련 같은 거 그 뭐지 핑크 노이즈로 청음훈련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에 이전에 할 수 있는 연습은 이거다. 청음으로 해서 지금 듣는 주파수 대역대가 몇 헤르츠인지 맞추는 것들은 준비해 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1번은 사인판을 하나 들려주고 이게 몇 헤르츠인지 맞추시오.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그 11팀이 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지 다른 주파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명한테 들었을 때는 본인은 1kHz로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본인은 1kHz가 아니라 전혀 다른 뭐 8kHz가 됐건 아니면 500이 됐건 주파수대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판단을 할 때 시험 문제가 동일했는지 아니면은 팀마다 약간 다르게 했는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다르게 했는지 그걸 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은 사인파로 그 특정 주파수를 찾는 거. 두 번째는 그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처럼 나온 것 같아요. 핑크 노이즈를 틀어주고 A를 틀어주고 바뀐 B를 찾아라인데 핑크 노이즈를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변형된 그 31밴드 중에서 어느 대역대가 부스트가 됐는지 그걸 찾는 문제가 2번 문제였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맨날 이것만 했어요. 제가 다른 것도 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주구장창 했는데 어쨌건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핑크 노이즈를 틀어주고 거기서 변형된 주파수 대역을 찾는 거. 그때 한번 제가 영상으로 남겼던 거 있죠? 그게 2번 문제가 나왔고요. 3번 문제. 기본 음원을 청취한 다음에 주파수 변형된 음원을 찾기. 똑같은 거였는데 핑크 노이즈랑 다르게 이건 음원인데 여기서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보기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음원 중에 기타가 바뀐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악기 여러 소리 중에 기타 음원만 특정 주파수가 부스트가 된 거죠. 그거를 보기 31밴드에 있는 주파수 대역 중에서 어떤 주파수가 부스트 됐는지 그걸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 시험 준비하는 거 했을 때 음원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 바뀌는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멀티트랙을 통해서 특정한 그 악기의 주파수 바뀌는 것까지 그 알아차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원 중에 특정 악기만 변화시켜서 거기에 몇 헤르츠가 부스트가 됐는지 찾는 거.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여러 악기 중에 하나의 악기만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악기 음원을 들려준 다음에 이 악기가 어떤 건지 찾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할 거 없으면 집에서 할 거 없으면 유튜브로 악기 리스트 쫙쫙 뽑아가지고 그 악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오늘은 바이올린, 내일은 비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서 악기 소리를 보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 악기 중에서 국악이 나왔었고요. 국악에서 보기가 있었습니다. 아쟁, 해금, 양금, 생황, 가야금.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악기를 들려주고 찾는 건데,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 두 명이서 양금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가야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일 수 있지만, 이게 그래요. 이게 청음인데,
저도 이게 전달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학교였는지는 감독관만 알겠죠. 그 시험 내신 분은 알겠지만 어쨌건 뭐 여러 악기 중에서 하나를 들려주고 그 악기를 찾는 게 네 번째 문제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필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관식 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어쨌건 문제는 그거예요. 뒷벽과 거리가 1m인 풀 레인지 스피커에서 상쇄되는 주파수를 계산하시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게 책에도 나와요. 책에도 47, 그 무대 음향 2에 47페이지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저 전달받은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뉘앙스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저도 이제 전달받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그 1m의 헤르츠를 구해가지고 294헤르츠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1m이기 때문에 이게 절반 원래 상세는 절반이에요. 절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588헤르츠를 얘기하는 건지 이건 문제를 사실 제가 정확히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거는 588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294를 얘기하는 건가? 막 이건 사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쨌건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1m에 일단은 주파수를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서 이제 사실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가장 저희 애들 항상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소리의 기본적인 소리가 일초에 몇 미터 날아가냐, 날아가는 거에 따라서 1 헤르츠는 340m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미터당의 헤르츠 때문에 나중에 이게 상쇄되는 게 있고 사실 이건 사실 필기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필기 때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꼭 나온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해두고 계산을 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필기에서도 제가 이 얘기 했었을 거예요. 필기 제 이전에 영상에서도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 생각은 294 아니면 588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게 아니고 다른 뉘앙스였다, 다른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본 문제가 아니라 들은 문제라서 이게 지금 살짝 10문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고요. 여섯 번째 문제. 2m에서 90dB인 소리가 32m에서는 몇 dB일까요? 이걸 서술하시오라고 나왔네요. 서술하시오인데 이 부분은 이게 배수 잘못 계산하신 분들이 3dB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자승의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계산하지 말고 스피커가 똑같은 90dB, 90dB가 있으면 93dB 플러스 3dB가 되는 거고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6dB다. 거리는 6dB.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더 넓어지니까 역자승의 법칙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6dB 그리고 똑같은 dB가 두 개가 있으면 3dB 플러스 3dB 이렇게 생각을 하라. 뭐 전력은 뭐 6dB이긴 하지만 뭐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1m였으면은 96dB가 나왔을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2m 때 90, 4m 때 6dB 빠지니까 84, 8m 때 78, 16m 때 72, 그 다음에 32m였을 때 66이 나오는 거죠. 이건 계산하기 참 편한데 2배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66dB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케이블 XLR, XLR TRS, XLR TS 케이블에 관해서 테스터기를 준 다음에 그 체크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출 문제는 사실 제가 요 기출 문제는 여러 번 제가 세미나 때는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음향 세미나 때 예전에 세미나 때는 케이블 갖고 다니면서 테스터기 주고 막 그 했었어요. 2년 전, 3년 전 세미나인가? 왜냐면은 이때 시험 나온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사실 이건 저도 약간 50명 거를 다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테스터기 50개를 준비해가지고 케이블도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납땜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참.
어찌됐건. 그래서 TRS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저희 팀한테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실기 문제가 나왔을 때 오디오 신호 테스터기를 저는 지금도 사실은 오실레이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케이블 테스터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초반에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터기랑 케이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나마나 딱 나올 게 그거다. 2번, 3번 뒤집어 놓거나 1번 쉴드 끊어놓은 다음에 팬텀 파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거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결선 이상하게 놓은 다음에 결선이 왜 이렇게 됐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점 찾아라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팬텀 파워 끊는 1번 끊는 건 안 하고 일단은 제가 듣기로 이제 7번 문제 XLR 대 XLR의 경우는 그 뭐지 2번과 3번을 뒤집었다고 해요. 2번과 3번을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왔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뒤집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해결책은 위상 반전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2번 가끔 가다가 작업하다가 이거 실제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에요. 2번 3번이 그 쉴드는 잘 안 헷갈리는데 2번 3번을 실수로 뒤집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막 100개씩 하다 보면은 간혹 한두 개 생겨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콘솔에서 위상 반전 버튼을 쓰는 거죠. 그게 7번이고요. 8번은 XLR에서 TRS로 연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TRS를 아셔야 돼요. 스테레오 케이블인데 팁 링 쉴드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케이블 관련된 거 어디 보자. 무대음향 투책에서 어디 나오지? 아까 봤었는데. 190페이지에 나오죠. 19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191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1번이 쉴드로 가고 2번이 팁, 3번이 링으로 가는 이런 건데 이게 1번과 3번이 뒤집어졌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체크하는 게 8번 문제였다고 합니다. 9번 문제는 어쨌건 9번 문제는 제가 있었던 팀원의 저희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 없었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7번과 8번은 결선이 잘못됐는데 9번은 XLR과 TS가 정상적으로 케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상 없음으로 본인은 적었다고 합니다. 뭐 팁은 2번으로 가고 나머지 1번, 3번은 쉴드로 갔으면은 이상이 없겠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케이블들을 만들어 본 사람들 현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본인이 케이블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맨날 본인이 하는 일이고 팁, 링, 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긴 하죠. 맨 마지막 10번 3.5 단자로 XLR 그 두 개 3.5 대 2 XLR이죠. 이런 경우 LR을 바꿀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쉴드는 똑같고 1번, 3번 똑같고 2번만 한쪽은 팁에서 오고 한쪽은 링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스테레오 채널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거죠. 3.5 단자에서 하나 팁은 이쪽으로 가고 링은 이쪽으로 가고 쉴드는 공동으로 쓰고요. 1번, 3번 근데 XLR 같은 경우는 1번, 3번을 공통으로 쓰는 거죠. 여기 쉴드가 1번, 3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팁 하나만 왼쪽 2번. 요게 오른쪽 2번 그러니까 링이 오른쪽 팁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2번으로 들어가면 제작이 되는 건데 요렇게 사실은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 하면 쉽죠. 이렇게 하면은 다 맞히겠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분의 입장에 따지면은 이게 뭐야? 당황스럽네. 이게 뭐지? 헷갈리실 수 있을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연장에 있으신 분들이나 현장에 있으신 분들 자기가 직접 케이블을 만드는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공연장에서 뭐 기본적인
행사 오퍼레이터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면 음향을 하는 사람들, 기본이 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약간 헷갈리는 문제 있었고, 뭐 사실은 실습인데 필기가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음 그리고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년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드는 생각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뭐 지금부터 내년 시험 준비하면서 청음만 준비한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음향에 대한 기본 이론,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음향 기본적인 이론 중에서 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케이블이 됐건 컨덴서 마이크, 뭐 다이나믹 마이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음향 기본적인 거, 최소한 이 음향 투책에 대한 내용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1년 이제 만약에 올해 시험 망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내년 시험 준비하셔야 될 부분, 가장 원론적인 얘기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실 정도가 돼야 된다는 참 말도 안 되는 뚝단지 같은 얘기예요. 힘들죠.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시험을 떠나서 어찌됐건 네가 음향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제가 그 교육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교육하는 모든 내용 정도는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니네들이 어디 밥 벌어 먹으러 갈 때도 일할 수가 있다. 단순하게 그 시험을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해요. 근데 뭐 제 말이 진리는 아니고 제가 아는 정도, 이 정도쯤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합격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시험을 잘못 보신 분들, 시험을 아는데 틀리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시험을 5번 떨어져 봐서 그냥 시험을 좀 잘 못 본 날에 우울한 기분은 정말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막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시험을 떨어져서 굉장히 좌절하고 사실 슬퍼요. 이게 단순하게 학생들, 가끔 저희 애들 중에 학생들 뭐 올해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20살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인 경우에서 시험 떨어지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쨌건 다시 또 추스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 준비를 해야겠죠. 예. 저희는 계속 그 음향 관련된 시험 관련된 내용이나 교육 자료를 계속 오픈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좀, 올 며칠 하루 이틀 좀 속상하더라도 다시 또 털털 털어내고 또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